밀레토스라는 그리스의 식민지에서부터 이제 철학은 시작됩니다. 이때 그리스 식민지라는 거는 지금하고 달라갖고 지금 가서 이렇게 정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는 가보시면 정말 기후가 나쁜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곳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곡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게 보리가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저기서 심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올리브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포도예요. 그러니까 왜 나오면 포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리브하고 포도 심는 애들이거든요. 쟤네들이. 근데 말씀드리지만 올리브하고 포도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는 무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무역이 발달을 합니다. 위치도 기본적으로 그리스가 좋죠. 원래는 문명의 발생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오게 되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애들이 우리 뭐 먹고 살지 하면서 상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가서 그냥 상업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리스의 아테네에 살았어도 우리도 똑같죠. 장사하려고 그러면 외국 어디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중개지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뭐 원시민 몇 명 사는데 거기다 중개 무역항을 여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착취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만든 새로운 중개 무역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인이 새로 만든 중개 무역지가 되면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래 그리스에 살다가 새로운 중개 무역지로 왔죠. 그러면 이건 벌써 틀려지는 게, 그리스에는 옛날에 나한테 제약을 줬지만 여기 이제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나 이런 활동이 오히려 본토보다도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내는 게 그리스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해평등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해평등주의가 뭐죠? 네 군데, 바다 네 군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우주의 중심에 바다에, 지구의 중심에 바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방이 육지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중해만 생각하니까 바다를. 맞죠? 근데 나가다 보니까 뭐 지중해도 보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것저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밀레토스에서 등장한, 밀레토스 학파라고 그러죠. 그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다 아는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라미드 높이를 쟀다고 그러죠. 어떻게 쟀대요? 너무 쉬운 거죠. 왜? 내가 사람의 키랑 그림자의 길이가 같을 때 피라미드 길이 재면 끝이잖아요. 왜 놀라세요? 너무 간단한. 아니 나랑 그림자 길이가 같을 때 그때 피라미드 그림자 길이 재면 피라미드 높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귀염둥이에요. 그래서 뭐 개기일식도 맞추고 뭐 했다 그러는데, 탈레스가 이제 주목했던 건,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건데, 여러분이 외국에 딱 갔어요. 근데 그리스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뭐 괜찮은 게, 이게 똑같은, 자 내가 A란 나라랑 있다 B란 나라에 갔어요. 그럼 맨 처음에 차이점을 보죠. 그 다음 뭐가 돼요?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지? 두 나라의 본질은 뭐지? 똑같은 거예요. 존재론이 등장하는, 우주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똑같은 그 결실이 맺어진 거예요. 우주 만물이 우린 지금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설마 이거 우주 만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답을 왜 안 했어요? 원소. 원소라는 단일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원소가 여러 종류지만 이때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뭘까라고 생각했죠. 탈레스는 거기에서 뭐에 주목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나오죠. 근데 저게 제일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이 당시 벌써 중심을 뭐로 생각하고 있겠어요? 인간. 인간이면 당연히 뭐가 돼요? 생명. 생명이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 없으면 다 죽죠. 그죠? 그래서 물이라는 그런 거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탈레스가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왜 철학의 출발이죠? 왜 최초의 철학자예요? 네? 그냥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별 얘기도 아니잖아요. 물 먹고 죽자인데 그게 왜 우주의 철학이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주 발생 원리를 신의 뜻이 아닌 거로 설명하죠. 우주 만물의 발생 원인을 인과의 논리로 바라봐요. 인과의 논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물이냐? 비가 오지 않으면 만물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죠?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나 물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철학자는 바로 탈레스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가보죠. 우주 만물의 근원의 원리를 사실은 이 당시에는 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참 물이라고 설명하기엔 부족한 게 있어요. 왜? 물이 없는데도 존재하는 게 있죠. 뭐 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 보자고요. 물이 없는데도 존재.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흙. 우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그랬는데 물이 하나도 없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흙이죠. 그리고 물을 보기만 하면 다 없애버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불.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있어요. 뭐예요? 공기. 그게 사원소론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나옵니다. 탈레스 바로 같이 죽는데 비슷한 시대의 밑에 친구인데 탈레스가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딱 나오는 거죠. 흙하고 물하고 있잖아요.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물은 축축하고 흙은 뭐가 되겠습니까? 건조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죠. 습한 물이 어떻게 건조한 물질의 재료가 될 수 있느냐. 우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물이 흙의 재료가 되냐는 거죠. 기가 막힌 설명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뭐가 되느냐? 흙은 건조함이 있죠. 물은 뭐가 있어요? 습함이 있죠. 불은 뭐가 있어요? 뜨거움. 공기는 뭐가 있어요? 차가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규정성을 갖는 물질은 뭐가 될 수가 없다? 세상의 근본 재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같은 근대 과학이 없을 뿐이지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럼 규정성이 없어야 되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습하거나 축축한 규정성이 없어야 돼요. 자, 규정성이 없어요. 그럼 규정성이 없다라는 건 규정이 없죠. 네. 그러면 흙, 물, 불, 공기가 돌아다니는 원리를 만드는 것이 우주 만물의 질서라는 것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입니다. 그게 바로 표현을 하면 아페이온이라는 것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그게 그렇다고? 아넥시메네스가 나옵니다.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죠. 무한한데 보이지도 않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는 우주 만물의 근원은 공기라고 그러죠. 그럼 우주 만물의 근원이 왜 공기일까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보세요. 규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습하거나 따뜻하거나 뭐 하거나. 근데 규정성이 없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 사람은 실험을 했다고 표현하는데 봐봐. 아까 이렇게 표현했죠. 물은 흙의 재료가 될 수가 없고 흙은 물의 재료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공기는 흙의 재료도 될 수도 있고 물의 재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의 재료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증명해 볼까요? 자, 공기가 있잖아요. 저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숨을 들어 마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 마셔 보세요. 뜨거워요, 시원해요? 차갑죠? 내뱉어 보세요, 공기가. 뜨겁죠? 그죠? 규정성이 차갑거나 뜨겁고로 규정이 안 되죠. 물이나 불처럼. 그러면 들어 마실 때는 왜 차가워졌어요? 들어 마시니까 수축되니까. 오케이? 그럼 공기가 수축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차가워지죠? 그럼 계속 수축되면 뭐가 돼요? 이게 물이 되죠. 더 수축되면 뭐가 되겠어요? 원래는 저는 처음에는 차가워지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더 차가워지면 근대 과학처럼 얘기해요.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되고 더 수축되면 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수축되면 돌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쉬었더니 희박해지죠. 그럼 이건 뭐가 되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죠.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불이 되죠. 그러면 흙, 물, 불 모두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공기. 앞에 이론처럼 추상적이지 않죠. 얘네들이 밀레톡스 아파요.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인류 최초의 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후 하고 신이 바람을 불어서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얘는 얘 이론을 보세요. 사원소론을 한 방에 무너뜨리죠. 사원소 중에 어떤 것도 제1원소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박살내버리는 거야. 아니야, 공기가 제1원소가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야 안학시 만들었어. 너도 틀렸어. 규정성이 없는 것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바로 밀레토스 학파들이었습니다. 이제 자연 철학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사실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인데 아까 나왔던 피타고라스가 나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는 종교 집단이에요, 쟤네들이. 그래서 종교 집단 중에 제일 대표적인 종교 교리가 콩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피타고라스가 뭐 콩에 두드러기가 있었다는 것부터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피타고라스가 도망가는데 콩밭에로 쫓겨가고는 움직이지 못했대요. 그래서 뭐 잡혔다는 설도 있고 다 구라같죠. 근데 언뜻 들으더라도.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는 그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 5년 동안은 스승의 얼굴도 못 봤던 그런 곳입니다. 엄격한 종교적 규율을 사는 거고 쟤네 종교 규율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영혼이에요. 인간에겐 영혼이 존재한다. 육체는 뭐한 것이다? 덧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저게 처음 주장인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데 플라톤의 영이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무슨 차이를 갖죠?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뒤로 그리스 철학을 하면은 도덕적 삶의 원동력이 되죠. 죽어보면 끝인데 그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육체적 만족을 위한 현세적 삶을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왜 피타고라스가 종교 집단인지 아시겠어요? 영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세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육체는 덧없는 거니까 궁극적인 이상을 찾아 나가겠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궁극적인 이상은 어디에 있느냐? 우주 원리에 있다라는 거고. 그 자연철학자 영향을 받았죠, 밀레토스. 근데 우주의 원리는 밀레토스 니네 학파들 얘기한 것처럼 물, 흙, 공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걸 그걸 구성하는 원리가 뭐냐는 거고요. 그 원리가 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까 봤지만 10의 완전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음수, 양수. 아까 제가 조로아스터교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의 투쟁인 것처럼 우주 만물의 질서는 수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음수, 양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홀수, 짝수가 있기 때문이야. 야, 수가 왜 우주 만물의 질서 원리야? 황금비일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라. 저렇게 황금비가 선현되는 것이 정오각형이지. 그러니까 저 가슴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고. 예. 무리수 얘기는 안 할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헤라클라이토스입니다. 자, 이 친구는 왜 더 재밌느냐? 우리 보면은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에 보면 이제 괴상하게 나오는 거죠. 얘는 더 재밌어요, 이제.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는 얘는 뭐 어떤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근본 원리를 피타고라스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가장 그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게 불일 겁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는 불에 다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헤라클레토스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한번 가볼까요? 된장찌개 한번 가보죠. 그럼 이전에 밀레토스 학파가 중요했던 건 뭐죠? 된장찌개를 보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된장찌개를 만드는 근본 재료가 무엇이냐죠. 그죠? 근데 헤라클레토스가 중요했던 거는 된장찌개 재료를 가지고 끓였더니 된장찌개가 되잖아요. 모든 건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맛있어요. 두 번째 뭐가 되냐? 맛있는 원리는 무엇이 되느냐. 이게 헤라클레토스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는 뭘까요? 그래서 그걸 로고스로 잡습니다. 우리 서양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졸립지 벌써? 아니 농담이 아니고 로고스는 왜라서 하냐면은 이게 우리 동양도 똑같거든요. 우리 동양에 예전에 보면 우주 만물의 원리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주역 들어보셨죠? 무슨 소리 나오죠? 음양 이론이 나오죠. 해와 달이 나오듯이 똑같이 나오는 거. 우주 만물의 근본 재료가 뭐냐예요. 1번은. 그게 밀레토스 학파예요. 누가 뭐라 그랬어? 탈레스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물이 아니라 그다음 공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 뭐예요? 야, 우주 만물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간단하게. 오케이? 재료가 뭐냐? 그랬을 때 물이다, 공기다 그랬어요. 두 번째 원리가 뭐야? 그랬더니 원리를 뭐라 그랬어요? 수다. 그죠? 그 다음에 헤라클레토스는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라고 그랬더니 음양 이론처럼 음과 양 혹은 나렇게 표현하면 선과 악, 전쟁과 평화. 인간의 삶을 어떻게 규정할래? 여기서 나와요. 우린 왜 먹어?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기 때문이야. 예? 우리가 왜 졸려워? 깨어남과 잠이 있기 때문이야. 오케이? 우리가 왜 사랑해?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이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우주 만물의 질서 원리를 로고스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다 아무도 안 가르치려고 하는 철학자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근데 이해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왜? 제가 그 정도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 만물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부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연기설 중에 연기설이 뭐냐면 우주 만물은 모두 인연으로 맺어서 변한다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가 있대요. 뭘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원리만 변하지 않는다. 헤라클라이토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 만물의 구성 원리는 변하는 거죠. 그 변하는 질서를 잡는 건 로고스고요. 파르메니데스는 보세요. 세상에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지금 팔짱 깼잖아요. 아까 이렇게 계시다.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난 안 변한데. 변하는 게 세상에서 하나도 없다. 보세요. 우리는 재료를 가지고 끓였더니 된장찌개가 되잖아요. 근데 쟤는 뭐라 그러냐면 호박은 호박이고 된장은 된장이다. 변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변한 걸로 보여? 요리사가 사람의 눈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우리 네오, 일자라는 완이. 네. 우리 매트릭스 보면 네오 나오는 게 그게 완이잖아요. 일자. 네오란 뜻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 겁니다. 그래서 파르나스의 논리를 한번 쫓아가 보면 이렇게 돼요. 파르메니데스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없는데 있는 거 있어요? 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없는 건 없답니다. 있는 것은 있죠. 동의하십니까? 좋아요. 자, 2번. 없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뭐 생각했어요? 용 생각했죠. 근데 그거는 아니죠. 용은 알고 보면 있는 것에서 나온 거죠. 뱀에서 나왔죠. 그죠? 머리는 뭐고 발톱은 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천사 없지만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할 수 없죠. 천사는. 왜? 천사도 알고 보면 애기 플러스 뭐라 그럴까요? 백조. 됐죠? 그래서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결국 없는 게 없으니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밖에 없죠. 있는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그 얘기예요. 그럼 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면 변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보통뿐이 아닌 겁니다. 저 말 이해되셨어요? 자, 저기 근데 듣고 나면 되게 쉬운 말인 건데 파르메니데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하려면 뭔가 생겨나야 되거든요. 맞죠? 뭐가 생겨야지 변화한 거죠. 사회문화 시간에 그렇게 배웁니다. 뭐가 생겨나야 돼요. 자, 됐어요. 이제 변화하는 건 뭐다? 뭔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겨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 뭐냐면은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있죠. 됐죠? 두 번째는 있는 것에서 생겨날 수가 있죠.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있는 것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첫 번째 없는 것에서 생겨날 수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것에서 생겨날 수 있죠. 그 외의 경우는 없죠. 자, 변화가 되려면 생겨나야 되고요. 생겨나려면 없는 것에서 나오던가 있는 것에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없는 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그럼 없는 것에서는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가 없죠. 끝. 그럼 이제 생겨나는 건 어디에서 생겨나야 돼요? 있는 것에서 생겨나야 되죠. 그죠? 근데 있는 것에서 생겨나려면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새로 생겨난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게 있는 것에서 생겨났다고 그랬죠. 그럼 원래 있는 게 생겨난 것과 거리가 있을 경우죠.
여기서 이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정리됐죠? 다시 뭐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없는 것에서는 생겨날 수 없죠. 그럼 있는 것에서 생겨나야 되죠. 그럼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생겨난 것과 떨어져 있거나 생겨난 것과 같은 곳에 있었거나. 생겨난 것과 떨어진 곳에 있었잖아요. 그죠?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없는 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그러니까 떨어진 것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원래 있던 데서 나와야 되죠. 근데 원래 있던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그죠? 이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에 불과해요? 같은 거.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는 없죠. 다시 안 어려워요. 오케이? 뭐가 생기려면 없는 것에서 나오거나 있는 것에서 나와야 돼요. 왜? 생기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생기려면 없는 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건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요. 있는 것에서 나오려면 새로 생긴 거로부터 떨어져서 나오던가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면 중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그럼 원래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있는 것에서 있는 게 나온다는 거는 세 개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논증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논증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의 뜻으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최초의 형이사학 철학자인 동시에 논증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반박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근데 모든 거를 논증, 철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로 자연 철학자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함부로 더 나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뒤에 나왔던 친구들이 엘레아파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바로 페르메데스를 갖다 계승한 쪽을 갖다가 우리 다 들어보셨죠? 왜? 토끼가 거북이 쫓아간다 못 쫓아간다. 쫓아갈 수 없다 그러죠? 이만큼 오면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고. 수학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극한의 개념이 나오면 다 없어진다라는 거. 근데 그 논리를 깨긴 쉽지 않죠? 네. 화살을 쏘면 처음에 반 가고 또 반 가서 영원히 목적지에 맞을 수 없다 라고 주장했던 제논과 같은 궤변의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 철학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아테네에서 활동하는 철학자들이 됩니다. 자, 소피스트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해보면 제 스승이죠. 네, 학원 강사들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 사설 학원 강사들이에요. 돈 받고 구라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소피스트 때는 지금도 여러분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재판은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죠. 근데 형사 재판은 누가 기소하죠? 검사만 기소하죠. 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민사는 누가 기소할 수 있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 기소할 수 있죠. 내가 너한테 돈 갚아라고 소송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민사는 일반인이 기소를 하고 형사는 누가 기소를 하죠? 검사만 기소합니다. 근데 그리스 시대 때는 민사나 형사나 누구나 고소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소송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내가 언제 형사로 기소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때 재판할 때는 판결 결과도 여러분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까? 배심원이 합니까? 그렇죠. 배심원이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유사시 소송을 당했을 때 얼마나 나를 잘 변론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가 나오느냐?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자, 이 시대 때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총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 아시죠? 이태리. 얘네들 권력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돈이에요. 돈. 자, 근데 그리스는 민주주의죠.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우리 민주주의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결국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당시 그리스의 언론은 누구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기술은 웅변술입니다. 그래서 웅변술이라는 거는 자기의 정치적 뜻을 피기 위한 도구인 동시에 변론의 최고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엔 누구나
웅변수를 꿈꿉니다. 웅변을 못하면 아무런 대접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그럼 이제 보세요. 옛날엔 귀족의 시대였는데 이제 평민의 시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전부 다 뭐 하고 싶어요? 말 엄청 잘하고 싶죠. 예전에는 전쟁사 때 말씀드린 건데 예전에 전쟁을 할 때는 전차전을 해요. 전차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전차를 끌고 간다는 얘기는 지금하고 전쟁하는 것도 다른 게 지금은 우리가 무장을 해서 가질 않죠. 가면 국가가 무장을 시켜주지만 예전은 전부 다 제가 무장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은 또 자기 거예요. 국가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을 왜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뺏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국가를 통해서 내가 무장해 가서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념이.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이념을 끊임없이 불어넣죠. 근데 그때는 국가가 수단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제 물건을 뺏고 싶은데 옛날엔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뺏었는데 이제는 국가 이름을 통하든 내가 무장을 해서 가서 뺏은 물건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초기 철기만 해도 철이 모자르고 일반인이 철로 무장을 못했잖아요. 청동기 시절에는. 그래서 귀족들이 가는 거고 귀족은 돈이 많기 때문에 무장을 삐까번쩍해서 말 끌고 가서 전차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철기가 본격화되고 물론 이땐 철기는 아니지만 일반 민중도 가서 전투를 하고 났어요.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시민군이 가서 물건을 뺏었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물건을 뺏은 거는 공동으로 뺏었죠. 그럼 이거 누구 거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총도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론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때 등장했던 학원 강사들이 바로 소피스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젊은이를 모아서 대중연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라 이렇게 치세요. 제가 저때 태어났으면 뭐 재벌됐죠. 그래서 소피스트가 재벌들이에요. 네, 모 수학 선생 같은 재벌들이. 실제예요. 그래갖고 소피스트를 비판할 때 가장 제일 받는 비파가 여자는 몸을 팔고 남자는 말을 판다. 창녀 취급을 받아요. 이 시대에. 이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겠죠. 돈을 위해 학문을 파는 것들.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비판하는 제1비판이에요. 소피스트에 대한.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고 학문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의 본질의 개념이 뭐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거죠. 저거 토끼예요, 여우예요. 토끼예요, 거위예요. 토끼예요, 오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상대주의죠.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개인주의죠. 함부로 토끼라고 믿으면 안 되니까 의심해야 되니까 회의주의가 되겠죠. 토끼인지 우리는 오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가지론. 그래서 궤변론이 되죠. 이 당시에 이제 궤변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프라타고라스라고 쳐보세요. 내가 제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이 당시엔 변론술 넘버원이니까. 물론 고르기아스가 더 잘했어요. 근데 제자가 오더니 뭐냐면 선생님 저를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로 만들어주면 제가 번 돈 전부를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알았어 해서 내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 새끼 돈을 안 갖고 와요. 그럼 저 괜찮으면 막 가요. 막 가죠. 그래서 소송 걸었어요. 소송장에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먼저 막 웃어요. 사람들이 묻죠. 왜 웃으십니까? 내가 무조건 이기니까. 왜 무조건 이겨요? 재판에서 이기면 돈 받으면 되잖아요. 재판에서 내가 졌잖아요. 이제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 누가 됐어요? 저놈이 됐잖아요. 그럼 저놈은 번 돈을 나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줘야죠. 그래도 이번에 제자가 미친 듯이 웃어요. 하하하, 아이 좋아요, 선생님. 왜 웃어요? 돈을 줄 이유가 없죠. 재판에서 이기면 안 줘도 되죠. 재판에서 지면 난 그리스 최고의 변론가가 안 된 거잖아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동양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 제자백가라고 그러죠. 제자백가 하면 백가 중에 뭐 있어요? 유가, 도가, 명가. 명가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소피스트 같은 애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연락 부자예요. 좋은 건 다 내가 할게요. 내가 연락 부자인데 내 아들이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물에 빠진 시체가 딱 내오는데 어부가 건졌어요. 그럼 어부가 이 시체를 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에요.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주면 고맙다고 돈을 주겠죠.
그죠? 근데 이거 돌려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명가가 찾아오더니 절대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습니까? 무조건의 시간을 끄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왜? 가만히 있으면 시체가 썩게 되면 나는 아들 시체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러니까 주지 말라 그래요. 그럼 내가 괜찮아요? 몸이 달아요. 몸이 닳죠. 그래서 그 명가를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놈이? 시간을 끄십시오. 왜? 시체가 썩으면 저놈은 못 팝니다. 네. 그래갖고 나중에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다닌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피스트들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필요했느냐? 바로 얘네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표현을 씁니다. 소피스트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학원 강사들.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결국은 뭐를 갖다가 만든 거죠?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꼽혔죠. 쟤네들이 무슨 주의자였습니까? 상대주의, 무슨 주의? 개인주의, 무슨 주의? 회의주의. 이게 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아니에요? 네. 그래서 BC 5세기 페리클리스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게 바로 그리스의 소피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가 그리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의 바로 친구였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조이다.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저게 왜 소피스트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겠습니까? 이전까지 만물의 척도는 뭐였습니까?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로고스. 근데 얘는 만물의 척도가 그런 게 아니래잖아요. 무슨 철학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 철학이 아니라 철학의 대상을 인간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피스트들을 본격적인 드디어 자연 철학으로 떠나서 진짜 철학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민주적 견해를 보세요. 대당장이든 구두쟁이든 국가적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가르치고 있고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넘어선 거죠. 자 보세요. 하나 무엇도 저것도 한번 음미해 볼까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하르메니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일 무엇이 존재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고 회의주의, 불가지론이죠. 만일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걸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저는 저거를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법관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왜? 사회 지도층이 저걸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뭘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리키거나 전할 생각을 하지 말라죠. 지식의 상대성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발달합니다. 인간은 이성으로서 확실한 인식에 도달할 수 없으며 불완전한 개연적 지식만을 얻을 수 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절대적 지식이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인이든 이방인이든 파시스에 의한 똑같은 본성을 태어나고 있다. 자, 난민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 차별하지 마. 그러니 귀족에 대한 특혜는 사라져야 되고 심지어 누구도 노예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혁명적 문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피스트가 이 당시에 얼마나 민주주의자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